안녕하세요. 저는 엑셀리움의 소개를 맡게 된 뉴링크 테크놀로지의 신미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엑셀리움의 간략한 소개와 기존의 인사이시브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데모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서 보이는 플로우는 SOC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시뮬레이션 툴이 사용되는 부분, 즉 엑셀리움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엑셀리움은 크게 펑션 시뮬레이션, ATPG 시뮬레이션, 프리타이밍 시뮬레이션, 포스트 타이밍 시뮬레이션 등에 쓰이게 됩니다. 엑셀리움의 이전 버전은 인사이시브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인사이시브에서 속도를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켜서 나온 게 엑셀리움입니다. 기존의 인사이시브와의 차이점은 엑셀리움은 멀티코어 엔진을 사용하여서 이는 패러럴하게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은 이제 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밖에도 싱글코어의 평균 속도를 2배 이상 높이고 시뮬레이션들의 런타임들을 RTL 설계에서는 최대 3배까지,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에서는 최대 5배까지, DFT 시뮬레이션은 최대 10배까지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이시브에서 엑셀리움으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 파일과 로그 파일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실행 파일의 이름이 NC로 시작되던 것들이 X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로그 파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원스텝 커맨드인 irun이 이제 xrun이라는 커맨드로 변경되었고 이제 해당 표는 이를 모두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irun과 xrun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nc라고 앞에 붙은 이름들이 모두 xm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들이 새로운 엑셀리움 제품을 반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툴 제너레이트 디렉토리의 이름,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그리고 툴 제너레이트 디렉토리의 내부적으로 생성된 파일들의 이름, 그리고 객체나 공유 라이브러리의 이름 내에 NC라고 포함된 부분이 XM으로 변경되는 등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고, 아래의 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존의 인사이시브에서는 자동으로 생성되던 디렉토리 명이 inca_libs였다면 현재는 엑셀리움.d로 변경되었고 데이터베이스들의 이름 또한 nccim.vcd 또는 nccim.sim 과 같은 이름이었다면 현재는 앞의 이름이 모두 엑셀리움으로 변경되어 엑셀리움.vcd, 엑셀리움.sim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툴을 실행했을 때 프롬프트 창에서도 NCsim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엑셀리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의 이름들이 XM 유틸리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실행 파일이나 로그 파일들처럼 앞에 NC라고 붙은 이름이 모두 X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엑셀리움을 실행시켰을 때 엑셀리움에 변경된 새로운 커맨드가 아닌 기존의 인사이시브의 커맨드로 툴을 실행시킨다면 아래의 예시처럼 워닝으로 해당 커맨드 대신에 변경된 커맨드를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아직까지는 툴에서는 해당 부분을 워닝으로만 띄우며 인사이시브의 커맨드를 사용해도 툴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나 추후에는 이제 해당 부분을 에러로 띄울 예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변경된 커맨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엑셀리움의 간략한 소개 및 변경된 사항은 여기까지이며 데모를 통해서 엑셀리움을 커맨드로 실행을 시키고 또한 GUI 환경에서 이러한 결과값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시로 풀헤더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풀헤더 탑 파일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될 이제 하프 헤더 그리고 런 스크립트 그리고 테스트 벤치 파일 다음과 같이 4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런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면 다음처럼 소스 코드들을 모두 다 불러와주고 그 외의 옵션으로는 64비트를 사용하겠다는 옵션 그리고 리드나 라이트 그리고 커넥티비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게 한다는 옵션 그리고 타임스케일 옵션 로그 파일 생성 옵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GUI 환경을 띄우게 해주는 GUI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에러가 없이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신비전 창이 뜨게 되고 기본적으로 디자인 브라우저와 콘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콘솔 창에서는 내가 커맨드를 입력하여서 시뮬레이션 돌릴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돌렸던 것들의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브라우저 창에서는 일단 탑 파일에서부터 서브 서킷까지의 하이라키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는 시그널들의 종류와 그에 따른 밸류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래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인풋 값만 보든가 아니면 아웃풋 값만 보든가 하는 등의 필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웨이브폼을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Send to Waveform 윈도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웨이브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오른쪽 상단에 웨이브폼 파형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여도 다음과 같이 동일한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런 아이콘을 선택해 주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의 런 버튼을 선택해 주어도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나면 다음처럼 그에 대한 결과를 파형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있는 스키매틱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스키매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탑 파일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좀 더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가 돌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면 기존에 이제 4개의 파일 말고도 히스토리나 로그 또는 wave.sim, xlm.d, xrun-key 등의 다양한 디렉토리나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xlm.d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툴이 생성해주는 파일로 내가 다시 한번 또 런을 돌릴 때 기존과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컴파일을 건너뛰거나 일레보레이션을 건너뛰어서 바로 시뮬레이션을 진입할 수 있게 할 때 그 데이터를 참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xlm.d 디렉토리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 wave.sim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폼을 확인하였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이 디렉토리 내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처럼 wave.dsn, wave.trn 등의 2개의 파일이 존재하게 되고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터미널 창에서 신비전을 입력을 해주면 다음처럼 빈 웨이브폼 창만 나타나게 됩니다. 내 파일의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wave.sim 내에 wave.trn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오픈해주면 다음과 같이 내가 파형을 보았던 탑 파일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이를 드래그 해주면 런을 실행시키지 않아도 이전에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확인한 웨이브폼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